6월 15일 월요일 머니무브 함께 하시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제는 마무리 단계 드디어 접어선 양상입니다. 106일 만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우리장 시작 전에 들려왔고요. 때문에 우리 시장 출발부터 시원하게 달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또 한 번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지수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이 상승분이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코스피 되겠습니다. 코스피 5.4%가량의 상승을 켜내면서 8,567포인트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또한 장중에 흔들림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7%가량 오르면서 1,03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코스피 시장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4,1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또한 1조 원 넘는 순매수 나타내는 가운데 개인만이 1조 4천억 원가량의 순매도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만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5,5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나타내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5,300억 원가량 그리고 3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유입되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진정되는 양상 나타납니다. 1,512.6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봐보실까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당연히 반도체 투톱은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4% 넘게 오르면서 33만 8천 원 선까지 현재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6% 넘어가는 급등으로 220만 원 선 윗구간까지 현재 올라섰습니다. 그 밖에 SK스퀘어도 3%에 가까운 급등, 삼성전자 우선주도 5%대 상승 나타나고요. MLCC 기판 관련 종목들 오늘조 강합니다. 삼성전기 12% 넘어가는 상승으로 200만 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제히 다 빨간불 켜져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그중에서도 특히나 눈에 띕니다. 15% 넘어가는 급등으로 49만 8,500원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삼성생명 또한 8%대 강세,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HD현대중공업 8% 넘게 오르면서 70만 5천 원 선까지 회복을 해줬고요. 그 밖에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도 4%대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 주성 엔지니어링만이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2% 밀려나면서 22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그 밖에 알테오제는 5%대 상승,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 장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9% 넘게 오르고요. 에코프로도 5%대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로봇주 분위기 좋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0만 원 선 부근까지 왔다는 점 체크하시죠.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한번 봐보실까요? 혼조적인 양상이 확인이 됩니다. 우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원익 IPS, 리노공업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까지 일제히 밀려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오테크닉스의 낙폭이 깊습니다. 현재 10% 넘게 밀리면서 55만 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원익 IPS와 리노공업도 3%대 약세 확인됩니다. 반면에 HPSP는 오늘 거진 상한가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7% 급등하면서 9만 1,000원 윗구간까지 올라섰다는 점 체크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로봇 관련 종목부터 봐보실까요?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문명 프로젝트 이제 정말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스페이스X, AI나 통신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쪽까지 긴밀한 사업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시장의 주요 모멘텀이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 3세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3세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양산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3분기부터 출시가 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안에서도 이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의 투심 전반적으로 살아났고요.
있고요. 현대차 7% 급등하면서 65만 2천 원 선까지 현재 회복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LG그룹주들의 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LG전자 현재 9% 넘게 오르면서 24만 6천 원 선 지나고 있고요. 그 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대 강세,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9%에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스페이스X의 상장 과정 중에서 미래에셋증권 공모주 물량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때문에 스페이스X 관련주들, 특히나 미래에셋증권 중심으로 해서 골이 깊은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스페이스X의 IPO 과정에서 기관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 글로벌 초대형 자산 운용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아 지역의 주요 연기금까지 몰려들었는데요. 당연히 IPO하는 입장에서는 더 큰 앵커 투자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미래에셋증권이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금을 모아서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주가를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들 전해지고요.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을 필두로 해서 스페이스X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오늘장에서 낙폭이 깊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18% 넘어가는 급락이고요. 세아 베스틸 지수 같은 종목도 0.9%대 하락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오늘장에서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현재는 52,300원 선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MLCC 관련 종목들도 한번 봐보실까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게 된다면 우리 산업계도 역시나 전반적인 수혜를 입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MLCC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고요. 무라타에서는 이미 MLCC 가격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 기대해 모이고 있고요. 게다가 삼성전기 신사업 추진 본격화 소식이 오늘장에서 MLCC 종목들을 끌어주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실리콘 커패시터, 양산체제 구축 공식화를 선언을 했고요. 또 LG 이노텍 역시나 AI 반도체 기판 사업 관련해서 시장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각각 12%, 15% 급등이 확인되고요. 두 종목 모두 황제주 시원하게 탈환한 이후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어느새 200만 원 목전까지 와 있고요. LG 이노텍은 120만 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도 오늘장에서 5% 넘는 상승 확인이 됩니다. 47,200원 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AI로 조금 더 봐보실까요?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사실 공시에 대한 노이즈가 붙으면서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던 LS그룹주인데요. 이 LS그룹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전력설비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우선 LS일렉트릭, 블룸에너지양 수주 물량 늘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블룸에너지양 수주가 1,000억 원 미만이었는데요. 이 올해는 3,190억 원가량 공시가 현재 나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큰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효성중공업은 북미 전력시장 공략 본격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미국 현지에 초고압 차단기 생산 기지까지 구축했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때문에 오늘장에서 LS일렉트릭이 17%대 급등, 효성중공업도 10% 넘어가는 상승 시원하게 뽑아내고 있고요. HD현대일렉트릭은 3%에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 116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에 대한전선이나 재룡전기까지도요. 크게는 9%대의 상승불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죠. 다음으로 이어서는 또 항공주들도 한번 보실까요? 호르무즈 해협 열리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가 된다면 역시나 그동안 유가를 끌어올렸던 조건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시장 안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유가가 오른 것에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항공주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유가가 원래 궤도로 돌아가게 된다면 항공주 또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앞으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7월 인도분 WTI 유가 배럴당 $80 초반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때문에 유가 진정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관련 종목들 상한가로 일제히 날아가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지금 이 시각 제주항공 상한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23%대 급등 확인이 되고요. 아시아나항공, 트리니티항공 그리고 대한항공까지도 크게는 14%대 급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테마단에 있는 종목 한번 보실까요? 정말 오랜만에 시장 안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탈모 치료제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정부가 하반기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진행이 될 이 행정안정부 주제에 모두의 토론회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앞서 지난 12월이죠. 이재명 대통령 탈모 치료 건보 적용 관련해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었는데요. 때문에 다시금 탈모 치료제 쪽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시장 안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TS트릴리온, JW신약 그리고 현대약품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는 모습 확인되고요. 위더스제약도 거진 상한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27% 급등 그리고 프롬바이오도 10% 넘어가는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시 넘어가는 시점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아쉬운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과연 오늘장 막판까지 코스닥은 상승부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봐보셔야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최영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키워드 4가지 화면 통해 점검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소식인데요. 바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관련 이야기 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80세 생일이었던 어제죠. 그러니까 14일에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란 측이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시간 14일 협상이 완료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하나 게시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주말 동안 국제 외교 무대가 그야말로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발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내일, 즉 한국 시간으로 어제인 14일에 서명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공언했습니다. 자신의 80번째 생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에 맞춰서 극적인 외교적 성과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도 돋보였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SNS에 이란과의 협상이 이제 완료됐다, 모두 축하한다며 전격 타결 소식을 알렸는데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하며 미 해군의 봉쇄 조치도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강한 어조로 세계 선박은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 역시 국영TV에 출연해 카타르 중재로 15시간 동안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수정 합의안에 동의했다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라는 게 막판 서명 전까지도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해서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다소 냉정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말뿐인 합의라는 지적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요, 사실상 휴전을 60일 더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곧바로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본질, 즉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같은 핵심 난제들은 향후 60일간의 다음 협정 단계로 통째로 미뤄졌다는 건데요. 그리고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핵물질 폐기나 우라늄 농축 중단 같은 추가 조치에 나서야만 단계별로 경제적 보상을 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국이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34조 원 규모의 해외 동결 자산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향후 60일간의 세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해각서가 갖게 되는 경제적, 외교적 의미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 골자는 뭔지가 궁금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체결했던 합의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물류와 경제적인 빗장을 푸는 건데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맞교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란 핵 합의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과거 오바마 시절의 합의는 이란에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먼저 쥐어주면서 핵 개발을 잠시 유예시킨 것에 불과해서 이게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다는 게 트럼프의 비판입니다. 반면 자신이 이끄는 이번 협정은 선제적인 현금 지급 없이 강력한 핵무기 불가 장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이러한 미국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양해각서는 철저하게 전쟁 종식과 경제적 봉쇄 해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현 단계에서 복잡한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당장의 충돌은 멈췄지만 핵 포기를 둘러싼 이 양국의 동상이목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주말 동안의 극적인 타결 그리고 돌발 악재 사이를 오갔는데요.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장중에 변동성이 꽤나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극강의 변동성 장세였는데요. 미 이란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장 막판 이스라엘의 공습 속보, 여기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과 반발 매수세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미국 증시는 종전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353.51포인트 오르고 S&P 500은 37.16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은 79.18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오늘 아침 전해진 타결 속보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주 후반에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이 던질 금리 및 경제 전망 메시지에도 투자자들은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MOU 체결이라는 호재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도 감안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타결된 이 중동발 속보가 과연 우리 증시와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꾸준히 팔로우해 보셔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수급의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실까요? 코스피 시장으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오랜만에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연결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두셔야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1,512원대에서 현재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둘러보셨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는 주말 사이에 서학개미들 그리고 자산운용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소식 되겠습니다. 글로벌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공모주 청약이 무산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를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기대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물량 배정에 실패하면서 증거금이 전액 환불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제 주말 증권업계에 따르면요.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현지 시간 12일 상장한 스페이스X의 공모주 물량을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새벽 국내 청약 고객들에게 청약금 전액을 급히 환불 처리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공지를 통해서 미국 현지 대표 주관사의 최종 배정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에 판매 가능한 물량이 배정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허탈감이 극에 달했다는 점인데요.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무려 19.22% 상승한 160.95달러의 장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공모주만 배정을 받았다면요. 앉은 자리에서 시초가 대박을 누릴 수 있었던 이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수익을 놓친 셈이 된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실망감이겠지만 이 스페이스X의 물량을 대거 받아가기로 약속돼 있었던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 보입니다. 당장 상품 운용에 비상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불똥은요. 국내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로 튀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기관이 바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인데요. 한투운용은 자사의 대표 상품인 에이스 미국 우주 테크 액티브 ETF에 스페이스X를 대거 편입하기로 하고 또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물량을 넘겨받기로 확약이 돼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지난 8일 기준으로 개인 순매수액이 6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미국 항공테마의 대장주로 꼽히던 펀드인데요. 한투운용은 주말 새벽에 미래에셋 측으로부터 배정 무산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펀드 라인업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시간 12일과 13일 이틀간 미국 시장 장중 매매를 통해서 직접 스페이스X 주식을 사모았는데요. 이미 첫날 주가가 19% 이상 폭등한 상태에서 장중 매수를 감행했기 때문에 이 공모가로 담았을 때보다 펀드 편입 단가가 훨씬 높아지는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한투운용 측은 스페이스X 편입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면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마케팅을 진행한 불찰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을 예고했던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계획 수정에 나섰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래에셋 증권을 통해 확보한 공모주를 우주산업 ETF에 편입할 예정이었지만 이 배정이 무산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IPO 물량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상장 첫날 장내 매수를 통해 스페이스X 편입을 일부 진행했다고 밝혔고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새벽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청약 증거금의 을 전액 환불 처리에 나섰습니다. 네, 기대감이 정말 컸던 만큼 그만큼 시장 안에서의 실망도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HVM 같은 종목은 11% 넘어가는 급락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세트레가에도 11%대 하락, 컨텍과 인텔리안테크까지도 7%대 낙폭 짚히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죠.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로는요, 국내 대형 증권사죠. NH투자증권의 수장 교체와 관련된 인사 소식입니다. 당초에 증권가에서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끌어왔던 이 윤병훈 현 사장의 연임을 예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차기 대표 최종 후보군에서 윤 사장의 이름은 빠지고 내부 출신의 투톱 체제로 구성된 이름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요, 이 NH투자증권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각자 대표 후보군을 내부 출신 2명으로 압축했습니다. 투자은행 및 홀세일 부문에는 신재욱 부동산 인프라 사업부 대표가, 자산관리 부문에는 백광수 WM 사업부 대표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14년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출범한 이래 하나의 단독 대표가 아닌 각자 대표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신재욱 전무는 여의도 파크원 PF나 나인원 한남 등 굵직한 딜을 성사시킨 전통 부동산 금융 전문가고요. 백광수 상무는 대기업 커버리지는 물론 패밀리 오피스 사업을 키워낸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양대 축인 IB와 WM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전문 경영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입니다. 하지만 윤병훈 사장은 작년에 NH투자증권을 사상 최초로 순이익 1조 클럽에 진입을 시켰고 올해 1분기에도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경영 성과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임 구도에서 제외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요. 업계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결정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 표면적인 걸림돌은 내부 통제 이슈도 있는데요. 지난해 NH투자증권의 한 고위 임원이 공개 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윤 사장이 TF까지 신설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 언급되는 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의 그림자인데요. NH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는 농협금융지주고 지주는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입니다. 즉 중앙회장의 의중이 절대적인 구조인데요. 2024년 윤 사장 선임 당시에도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 간의 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는 26일 임시주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 등 경쟁사들이 기존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신사업인 IMA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와중에 이 NH투자증권은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경영 공백 우려를 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NH투자증권의 파격적인 투톱 체제까지 함께 짚어보셨고요. 지금 이 시각 NH투자증권의 주가 상황 한번 봐보시면요. 역시나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동반해서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NH투자증권은 3% 넘어가는 상승 보이면서 32,9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까지 함께 봐보시죠. 최근에 JL 글로벌 리츠 사태로 리츠 시장의 투심 타격을 입은 모습입니다. 대신증권의 리츠죠. 본사 사옥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서 상장을 한 대신밸류리츠 또한 고평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가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12일이죠. 대신밸류리츠는 4,1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상장 당시 제시됐던 공모가 5,0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20% 이상 하락한 수준인데요. 상장 첫날 10% 급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모가를 상회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리츠가 약속했던 배당은 정상적으로 잘 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연환산 배당률은 공모가 기준 5.9%, 분기당 주당 73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배당 수익률에 문제가 없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한다는 거는 애초에 이 리츠가 안고 있는 본사 사옥, 즉 대신 343 빌딩의 가치 자체가 상장 당시에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시 상장 과정에서 대신증권이 이 사옥을 외부에 직접 팔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리츠로 돌렸었죠. 매각 대금 차이가 얼마나 났던 걸까요? 네, 증권업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당시 대신증권은 이 사옥을 NH 아문디 자산운용에 약 6,300억 원을 받고 통매각하기로 우선 협상 직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인근 다른 빌딩이 고가에 팔렸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돌연 협상을 결렬시켰는데요. 그러고는 몸값을 7천억 원으로 무려 700억 원이나 올려서 리츠 상장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당시 인정받은 평당 가치가 4,100만 원 선이었는데요. 이는 당시 이 리츠 사옥이 대신증권 사옥이 있는 을지로 일대 중심 업무지구 평균 거래가인 3,319만 원을 한참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도심권 평균가가 평당 3,169만 원까지 더 떨어지면서 대신증권이 보유한 자산 가치와의 격차는 무려 평당 1,000만 원에 가깝게 벌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7천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리츠를 상장시켰고 또 그 비싼 몸값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공모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넘겼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에 안 팔리는 가격으로 공모 투자자들에게 넘겼다는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신증권 측의 설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신증권 측은 투자자 부담 전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NH 아문디와의 계약 파기는 기간 내 딜 클로징이 안 돼서 적법하게 종료된 것일 뿐이며 사옥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건물은 을지로 핵심 입지의 프라임 자산급이고 현재 공실이 전혀 없는 데다 대신증권 계열사들이 장기 책임 임차하는 구조라서 안정성이 매우 높다면서 주변 평균 건물들
기관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주가 부진에 대해서는 지난 JR 글로벌 리츠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내 리츠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겪는 일시적인 동반 조정일 뿐 이 사옥 자체의 가치나 펀더멘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대신증권의 해명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다만 국내 리츠 시장을 둘러싼 투심은 확실히 악화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오늘 대신 밸류 리츠 신저가 쓰기도 했고요. 장중에 3,900원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5%대의 약세로 3,920원 선 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죠. 이렇게 총 4가지 키워드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최용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양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꼭 짚어봐야 할 뉴스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24거래일간 이어졌었던 외국인의 거센 팔자 행진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반도체 저가 매수에 나섰는데요. 개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았고 외국인은 로봇과 2차 전지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재미있는 건 정반대 전략을 썼는데도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은 백중세였다는 점인데요. 개인의 가중평균 수익률은 28.29%, 그리고 외국인은 28.85%로 격차는 0.5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수익의 대부분을 핵심 반도체와 기술주에서 얻어낸 셈인데요. 이번 수급 전쟁을 통해서 증시 주도주가 가진 막강한 힘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수 주체보다 주도주를 얼마나 정교하게 담아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장 지금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5.63% 올라와주고 있고요. 8,500포인트까지 단숨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8,580포인트 지나가는 코스피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따라가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양전한 모습 보여주고는 있죠. 0.52% 강보합권대고요. 1,034.4포인트에서 코스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내에서 외국인은 4,500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1조 원이 넘는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이 1조 6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들의 5천억 원 넘는 매수세,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시장 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조 원 넘는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1조 4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시장 상황 살펴보셨고요.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최근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과 대형 반도체주가 출렁이는 가운데 중형주가 탄탄한 방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과도한 상승 부담을 피하면서도 소형주보다 유동성이 두터운 중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코스피 대형주는 4% 넘게 밀렸지만 중형주는 1.5% 하락에 그치면서 선방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AI 설비 투자 확대 2차 수혜주로 꼽히는 중형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시장의 슈퍼사이클 진입을 예고하면서 매수세가 그쪽으로 번진 결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 쪽에서도 대형주 조정에 따른 반사 이익과 함께 실적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중형주의 매력 돋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주가 어떨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지난주 강했었던 한미반도체가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와주는 상황이고요. 35만 2천 원 선 지나가는 한미반도체 2% 이상의 약세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원익 IPS까지 동반해서 3%대 약세 그려가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HPSP가 정말 강합니다. 27% 넘는 초강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테크윙도 함께 6.74%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좀 쏠렸었던 수급이 중소형 반도체주들로 옮겨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다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종전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국내 항공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란 외무부 역시 전선에서의 영구적 종전을 확인하고 19일에 스위스에서 공식적으로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WTI가 4% 넘게 급락하면서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밀려나고 전쟁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유가 폭락으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항공사들의 수익성 개선 전망에도 강한 불이 붙었습니다. 이 대형주인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역시 강세를 기록하면서 유가 안정에 따른 항공업계의 가파른 턴어라운드 예고하고 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세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대형주인 대한항공이 무려 12%라는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단에 있는 종목들은 더욱더 시세 탄력이 강합니다. 티웨이홀딩스가 29% 넘게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항공과 함께 진에어, 에어부산까지 두 자릿수 넘는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과연 국제 유가의 급락 계속 이어질까요? 그리고 항공주들의 반등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역외 보조금 예비 검토를 무사히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집행의원회가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공식 통보하면서 최종 계약 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는데요. 특정 원전 ETF의 정기 비중 조절 과정에서 마감 직전에 대규모 매수세가 몰린 점도 주가 폭등을 부채질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원전 기업들은 SMR 시장에서 TSMC 같은 원전 파운드리로 급부상하면서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형 호재 속에 지난주에 BH와 한전기술이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되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원전주들의 실시간 주가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강했었던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그리고 BHI까지는 오늘장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 KPS와 BHI가 동반해서 14%라는 낙폭 그려내고 있고요. 반대로 두빌 같은 경우에는 7% 올라주면서 다시금 10만 원 선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일진파워도 5% 넘는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들의 주가 흐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고요.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목표로 올 하반기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공단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 얻었다라고 하면서 7월에 토론회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수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한편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부양에 동원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환해지 정책 역시나 환율 방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 정책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장 탈모 관련된 종목들 상한가 진입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실시간 주가 위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 트릴리온과 함께 JW신약 그리고 현대약품까지 장 시작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바이오와 함께 위더스 제약까지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탈모 치료 관련된 종목들 오늘 반짝 상승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등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로 인해서 중동 건설 시장이 다시금 열리면서 국내 건설업계 수주 기대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과 함께 주변국들의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입은 피해 규모가 무려 86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형 건설사들이 일시 귀국했던 직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키면서 정유시설 긴급 복구 사업 발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동 국영 발주처들과 오랜 신뢰를 쌓아왔었던 국내 EPC 기업들이 재건 시장의 수에 1순위로 거론되는 와중인데요. 이미 일부 건설사는 발주처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 여파로 지난해 대비 90%나 쪼그라들었었던 중동 수주액도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반등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건설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 보였었는데요. 오늘장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현대건설의 7% 약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 그래도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이 6% 가까운 강세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특히나 강합니다. 15% 가까운 강한 탄력 보여내고 있고요. DLENC의 8% 넘는 상승, 그리고 GS건설도 5%라는 상승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들의 이슈와 함께 주가까지 체크해 보셨고요.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X의 상장 성공으로 인해서 우주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개화하면서 이 국내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업계에 큰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쏘아 올려서 3년 내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이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전력을 저장할 ESS가 필수적인 만큼 스페이스X 우주선 배터리 관계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관측이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의 발전원이 될 태양광 분야에서는 차세대 텐덤셀 기술을 보유한 한화 솔루션,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정책에 따른 대중국 관세 장벽 덕분에 현지 생산시설의 구조적인 수혜 그리고 가격 결정력까지 확보하게 됐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부분의 종목들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위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OCI 홀딩스를 제외하고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스페이스X 관련된 모멘텀이 묻어 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차익 실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OCI 홀딩스도 3%라는 약세 그려내고 있고요. 나머지 태양광 종목들은 강합니다. 하나솔루션이 무려 12%라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S&T 에너지는 9.6%, 그리고 신성ENG가 11%라는 장대 양봉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까지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위치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시장의 모멘텀이 일론 머스크의 물리 AI 핵심인 옵티머스 3세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옵티머스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인프라와 자체 추론칩 내재화를 통해 이 지능과 연결성, 원가라는 세 가지 병목을 해결할 구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역시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피규어 AI 등이 잇따라 상업 계약을 맺으면서 양산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차세대 아틀라스 공급망을 다지기 위해서 최근 국내 주요 로봇 부품사들을 전격적으로 방문했었는데요. 이번 주 로봇 업계는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의 풋옵션 행사 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시장 흐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로봇주들의 주가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실까요? 네, 오늘 대부분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오늘 강합니다. 7% 가까운 강세 보여주면서 현대차 어느새 64만 9천 원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가 강합니다. 6.89% 강세, 66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두산 로보도 함께 1%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로보티지까지 2%의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들 짚어보셨고요.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 캐즘의 돌파구로 북미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북미 ESS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현지 정책 지원까지 더해지자 배터리 3사는 미국 생산 거점을 ESS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SK온은 올 하반기부터 조지아 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 LFP 배터리 전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 역시나 신성장 동력으로 ESS를 낙점하고 올 하반기부터 미국 현지에서 LFP 배터리를 양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북미에 5개 거점을 확보한 LG 엔솔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는데요. 이 빅테크발 전력난 해결사로 ESS가 떠오르는 만큼 배터리 업계의 하반기 실적 개선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역시나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빨간불 강하게 켜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 SDI와 함께 LG 엔솔까지 4%대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56만 4천 원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함께 LNF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6에서 8% 내외의 강한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는 14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마지막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다시 강하게 탄력받고 있는 LG이노텍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LG이노텍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8배 급증한 2,028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AR 생태계 핵심인 반도체 기판 가동률이 100%를 달성하고 아이폰형 카메라 모듈 출하가 예상을 뛰어넘은 덕분인데요. 한편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 희망퇴직 비용으로 적자가 예상되지만 하반기 아이폰 18 OLED 공급 확대로 인해서 내년 영업이익이 140%나 급증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 SDS와 LG CNS, SK AX 등 이 IT 서비스 빅3 기업들이 물류 자동화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전면전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삼성 SDS가 아마존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서 자동화 TF를 신설하자 LG CNS는 컬리 등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에 나섰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인건비 절감이 절실한 물류업계의 수요와 맞물리면서 AI와 로봇을 결합한 물류 자동화 경쟁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장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LG그룹주 오늘장 강하게 또 반등 탄력 받고 있습니다. 오늘 LG가 8%, LG전자도 함께 8%대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LG이노텍이 강합니다. LG이노텍 삼성전기와 함께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이노텍은 120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6%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GCNS도 4%대 반등, 그리고 LG디스플레이까지 2.8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LG그룹주의 주가 위치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장 머니탑10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있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에 대한 이슈, 시장에 강한 빨간불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가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5.58%라는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단숨에 8,500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577포인트대 지나가는 코스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보합권대 지나갑니다. 0.5% 올라주고 있고요. 1,034.68포인트 지나가는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다시금 좀 돌아와줬습니다. 24거래일 만이다라고 하죠. 오늘장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은 5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1조 1천억 원의 물량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개인들은 1조 6천억 원이 넘게 대량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6천억 원이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반대 행보가 돋보입니다. 외국인은 1조 3천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조 4천억 원 넘는 팔자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전자 5% 넘는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33만 원 선 지나가는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도 함께 강합니다. 7%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230만 닉스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3% 이상의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5%라는 강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기가 정말 강합니다. 다시금 반등 탄력 나와주고 있고요. 13% 넘는 상승, 190만 원 선까지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7% 넘게 올라와 주면서 현대차 어느새 65만 원 선까지 다시금 올라와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LG엔솔도 4%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물산이 정말 강합니다. 특히나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삼성물산 15%라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도 8.77% 올라주면서 70만 7천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함께 기아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기아 2% 올라주면서 17만 1천 원 선 지나가는 기아고요. 두빌이 오늘장 7% 넘게 반등 탄력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7%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도 강합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라는 반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130만 원 선 지나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도 시장 상승에 따라서 거래대금 증가,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나와주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특히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7%라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그룹주가 다 같이 강하죠. 모비스가 5.6%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2차전지 모두 강합니다. 알테오젠이 5%라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35만 원 선 지나가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강세입니다. 에코프로 BM이 8%가 넘게, 그리고 에코프로도 5% 이상의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들도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이상의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지난주에 강했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장은 조금 약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4% 넘게 약세 그려주면서 차익 매물 나와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보실까요? 네, 역시나 소부장 종목들은 조금 약합니다. 원익 IPS와 함께 리노공업까지 동반해서 3%라는 약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함께 10% 넘는 낙폭 그려내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HPSP는 강합니다.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27%가 넘는 초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까지 3%라는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종전에 대한 이슈 덕분에 시장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과연 오후장까지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